말씀드린 것처럼 근시는 만 사이에 급격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 김대희입니다. 근시는 가까운 물체는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시는 만 6세에서 10세에 급격히 진행되는데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아트로핀과 드립렌즈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트로핀은 근시 진행을 늦춰주는 약물입니다. 근시와 시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안구 길이의 성장을 억제해 근시 진행 속도를 늦춰줍니다. 희석된 아트로핀을 매일 점안하면 되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근시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드립렌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근시 교정을 위해 특수 제작된 렌즈입니다. 취침 전에 드립렌즈를 착용하면 자는 동안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아침에 렌즈를 빼도 일정 기간 동안 안경이나 렌즈를 낀 것 같이 시력이 유지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시는 만 6세에서 10세 사이에 급격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아트로핀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드립렌즈는 특별한 연령 제한이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시 억제 효과를 기대하려면 근시가 빠르게 진행하는 나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시력 교정 목적으로는 각막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트로핀은 드립렌즈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립렌즈와는 달리 평소 안경을 착용하면서 꾸준히 점안하고 효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약이 따갑다 보니 점안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는데요. 안약 점안 횟수가 줄어들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동공 확대로 눈이 부시거나 가까이 있는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약을 점안하는 동안에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트로핀 안약은 근시 억제 효과가 없으면 부작용만 느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기와 효과를 고려해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드립렌즈는 아트로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거리 시력 저하, 눈부심 등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없고 활동하는 낮 시간 동안에는 안경 착용이 불필요할 만큼 일상생활의 편리함이 바로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근시 억제가 목적인 경우 아트로핀에 비해 억제 효과가 약간 낮은 편입니다. 드립렌즈의 근시 억제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트로핀 안약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을 착용해야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렌즈를 끼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안약보다 사용법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로핀이 드립렌즈보다 근시 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트로핀을 쓰다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드립렌즈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드립렌즈를 먼저 사용하다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트로핀을 추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 방법 모두 갑자기 치료를 중단할 경우 급격히 근시가 진행할 수 있어 환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근시 진행 억제는 적절한 치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트로핀과 드립렌즈 사용을 결정하셨다면 안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병원이 함께합니다.